많은 어르신들이 손떨림을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따르기 어려워지고 서명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포크를 잡는데 예전보다 더 집중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단순한 노쇠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장, 교란된 신경신호, 그리고 손 내부의 작은 피드백 루프가 조용히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단 1분의 실천만으로 손이 다시 안정감을 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실제 경험이 만나 여러분이 강인함과 명료함을 가지고 나이 들도록 돕는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손떨림이 발생하는 이유와 억지가 아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체의 제어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작은 신체 패턴을 통해 악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경학 저널 프론티어스 인 뉴롤로지, 프론티어즈 인 노랄러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중 25% 이상이 별표 본태성 떨림, 이센셜 트레머, 별표의 징후를 보이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까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맞은편에는 이러한 현상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보았고 여전히 매주 자신의 클리닉에 출근하여 어르신들이 상황을 바꾸도록 돕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일본 최고령 현역 의사이며 오늘 그가 나누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손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떨림이 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경계, 근육의 긴장도, 심지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해온 미세한 움직임들까지 이 모든 것이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약해질 때 전체 시스템은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력 운동이나 관절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손을 인도하는 신호, 긴장, 악력, 심지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손가락 움직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손떨림을 나이의 부작용으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신체가 내 신호를 잃었어.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일종의 시스템 내의 정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피드백 루프가 무너지면 우리가 먹고 쓰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손 자체가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뇌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1분 실천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안정성을 회복시키며 제어력과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해야만 시너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2세 환자 한 분이 더 이상 찻잔을 안정적으로 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지내셨고 여전히 운전하고 요리하며 정원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물을 따를 때조차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매일 손 자극 후 그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존, 잉크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죠. 마치 내부의 무언가가 재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억하세요. 손은 단지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 박사님, 이 방법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압력으로 시작합니다. 무겁거나 강제적인 압력이 아닌 그저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게를 반대쪽 손목에 부드럽게 올려놓고 좌우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각 손목당 약 30초 동안 이렇게 하세요.
느리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피부 바로 아래의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경들은 뇌가 손의 위치와 긴장도를 추적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신호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호의 희미해짐이 종종 떨림과 악력 상실이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움직임, 단순히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미끄러뜨리는 동작이 실제로 그 연결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치료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저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체의 경이로움입니다. 손목을 통과하는 요골신경과 정중신경 모두는 고유 수용체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작은 메신저와 같습니다. 가벼운 압력과 움직임으로도 이를 자극하면 신호사슬이 재활성화됩니다. 일본 신경과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들이 이를 하루 2번 실천했을 때 식기 사용 능력과 필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탠퍼드 연구에서는 30초의 집중적인 손목 입력이 2주 안에 손의 안정성에서 측정 가능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력보다는 신호의 명확성에 관한 것이며 신체가 다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신체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약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단서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작고 조용한 무언가가 신경학적 잔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1분, 하루 2번만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몇 시간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뇌 사이의 대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초간의 주의 깊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를 보낸 후 활성화해야 할 다음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압력에서 온기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은 신경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차갑거나 뻣뻣해질 때 잃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성, 균형, 그리고 반응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손바닥을 사용하여 반대쪽 손목 위를 넓고 느린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시계 방향으로 15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또 다른 15초 동안 실시하여 마찰, 열, 그리고 혈류를 만듭니다. 그것은 거의 의식처럼 들립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온기는 기분 좋은 느낌,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물론입니다. 전통 일본 의학에서는 온기가 인식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마찰은 피부로 혈액을 끌어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집중을 다시 사지로 끌어옵니다.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는 이와 같은 부드러운 자가 마사지가 노인들의 표면 온도를 높이고 몇 분 안에 신경 반응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온기는 근육을 이완시켜 떨림을 악화시키는 미세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손목을 문지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피부는 단지 표면일 뿐이지만 메시지는 더 깊이 전달됩니다. 감각이 온기와 짝을 이룰 때 신경계는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의도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빠르거나 강하게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신체가 수년간 무시했을 수 있는 무언가에 현존하도록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고요하고 느린 인식은 거의 움직이는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실천법의 세 번째 단계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박사님, 네, 존 이제 감각과 순환을 활성화했으므로 저항을 도입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손끝을 맞추고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린 채 양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어 누릅니다. 5초 동안 누르고 천천히 이완합니다. 이것을 약 10회 반복하여 손이 긴장과 이완을 파도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손가락을 연결하고 손을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도 10회 반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마친 후 우리는 손을 맞대고 누른 다음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이완합니다. 이것은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힘쓰는 것을 느끼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면서도 힘쓰는 것을 놓아주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꽉 쥐는 것과 느슨한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 대조가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악력을 잃을 때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안정화하는 방법을 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신호가 무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등척성 유지는 손이 정확성을 다시 배우도록 돕습니다. 도쿄 기반의 고유 수용 감각 훈련 연구는 3주 동안 하루 단 1분의 집중적인 손바닥 누르기만으로 손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어력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어력은 고요함에서 시작되며 형태를 잃지 않고 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작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대화와 같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압력, 온기, 이제 저항까지 떨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시스템을 재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아닙니다. 존, 모두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고요함이 돌아왔다면 우리는 부드럽게 리듬을 다시 도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흔들기를 통해 합니다. 격렬하게 또는 좌절감에서가 아니라 이완된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손을 양옆으로 느슨하게 늘어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물을 털어내듯이 부드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20초 후 움직임을 좌우로 전환하고 어깨가 아닌 손목이 파도를 이끌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의 정반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림을 멈추려 하지만 여기서는 떨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떨림을 통과하여 움직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신경학적 재설정이라고 불립니다. 이 리드미컬한 동작들은 손의 조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관여시키고 과잉 활동적인 신경신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신경과 클리닉에서는 미세 뇌졸중이나 본태성 떨림으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왔으며 종종 극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는 무게 없이도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근육 그룹의 타이밍을 회복시켜 떨림의 진폭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치료로서의 리듬입니다. 네, 그리고 리듬은 의학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모국어입니다. 이전에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체는 항상 더 강해질 필요는 없지만 더 잘 동기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박사님은 손이 원래의 박자를 다시 찾도록 돕고 계십니다. 한 번의 흔들림으로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은 무엇입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운동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과 연결시키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바닥을 이마로 가져와서 원이 아닌 수직으로 길게 쓸어내리며 느리고 확고하게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얼굴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뇌관을 얼굴과 연결하고 손과 턱의 근육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3차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찰을 통해 온기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율신경계 깊숙이 도달하는 진정 반사를 활성화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마 자극을 손 제어와 연결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사슬을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전통 일본 치유법뿐만 아니라 현대 뇌과학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토에서는 스트레스로 유발된 떨림을 가진 시니어들에게 이 실천법을 가르쳤으며
몇 분 안에 그들의 손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3차 신경과 미주신경이 비자발적인 긴장을 관장하는 동일한 두 개 루프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호흡을 가지고 이마를 단 30초 동안 마사지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시스템에 안전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보다 뇌의 기본 긴장을 진정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확합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떨림을 멈춥니다. 손조차도 그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이것은 치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바꿉니다.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안다면 신체가 여전히 재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관여된 후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가장 간과되는 치료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 교차 신체 연결로 이동합니다.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대고 오른팔을 쭉 뻗습니다. 그런 다음 밧줄을 느슨하게 하듯이 부드럽게 좌우로 흔듭니다. 이 움직임은 뇌의 양쪽 반구를 동시에 자극하여 나이나 사용 부족으로 종종 침묵하는 신경회로를 재활성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양측 조정을 재훈련하는 것이며 이것이 손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롭습니다. 뇌 재활에서 교차 보행 패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어깨손 흔들기가 그런 종류의 영향을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팔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뇌의 양쪽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중앙선을 가로지를 때, 왼손을 오른쪽 어깨로 가져갈 때 당신은 양쪽 대뇌 반구 사이의 소통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연결이 약해질 때 종종 감소하는 미세 운동 제어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고야에서의 임상시험은 시니어들에게 단 2주간의 교차 신체 움직임 훈련 후 손재주에서 측정 가능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태성 떨림이나 경미한 파킨슨병과 같이 떨림을 유발하는 상태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조차 안정성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움직임은 뇌와 신체 사이의 내적 대화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뇌의 양쪽이 협력할 때 신체는 다시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얼마나 층층이 쌓여 있는지 놀랍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피부, 신경, 그리고 이제는 뇌 자체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는 신경교량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이 모든 것이 장비 없이 거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최종 단계가 있습니까? 신체가 방금 다시 배운 것을 봉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네, 모두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단 하나의 단계만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어만큼이나 마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모든 집중된 신호, 압력, 온기, 저항, 리듬 후에 우리는 최종적인 이완으로 마무리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넓게 벌린 다음 다시 손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팔꿈치와 어깨를 통해 이로 전달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팔을 앞에서 5초 동안 안정적으로 잡고 천천히 무릎으로 내립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신체가 방금 한 모든 것을 등록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 후의 멈춤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마지막 스트레칭과 유지는 신경계를 안정시켜 운동 신호가 새롭고 더 균형 잡힌 패턴으로 정착하도록 합니다. 일본 치료에서는 신체가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 때까지 치유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종종 말합니다. 잠시라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물리치료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상을 짧은 등척성 유지로 끝내는 환자들은 더 큰 운동 유지와 정서적 평온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신체와 자아 모두를 위한 인식의 순간입니다. 진정한 제어력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항상 밀어붙이고 더 많이 하고 결과를 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요함과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것을 매일 시작한다면 어떤 종류의 변화를 언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더 안정적인 악력, 차를 따를 때 덜 흘리는 것, 식기나 펜을 잡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 주가 걸립니다. 특히 떨림이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의 일부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신경계가 나이가 든다고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노크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루 2번 수행되는 이 움직임들은 그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일단 무언가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저 새로운 정상이라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시니어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늦었다는 믿음이 그 자체로 일종의 질병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80대와 90대까지도 손이 조용해지고 악력이 돌아오고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체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게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게 다시 듣는 법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재구성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양방향으로 치유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사님, 여전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항상 그렇듯이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